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호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실전 모의고사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자, 엑셀 문제를 우리가 하나 둘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경험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유형을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시험 치러 갔을 때, 아하, 자, 지금 실전 모의고사 1회 유형과 똑같이 나왔구나, 3회 유형과 똑같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3회를 통해서 지난 1회와 2회와의 차이점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차이를 한 번씩 느껴보면서 순서대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역시나 이번 시간에도 자, 문제 화면 띄워두고 그리고 엑셀 화면, 빈 화면을 띄워서 저와 같이, 그죠, 주입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능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직접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저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거의 한 50분 가까이 엑셀 한 문제가 진행이 됐는데, 이번 시간에는 한 40분 정도로 시간을 줄여서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회 모의고사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엑셀 문제를 풀 때 그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작업표 형식을 먼저 틀을 만들어 두고, 그럼 이 틀을 만든 상태에서 위에 있는 이 입력 자료 데이터를 그 틀 속에다가 입력하는 순서로 작업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제목부터 같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제목이 판매 실적 분석표가 되겠고요. 자, 한 줄을 띄워주시고, 자, 작성일을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작성일은 2015년 12월 25일로 입력을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그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치러 갔을 때는 당연히 시험 치는 그 날짜를 입력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이 부분을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병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번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이 구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두 개의 칸에다가 이제 병합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 두 개의 칸을 병합을 하기 위해서 앞쪽에다가 구분이라고 먼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이제 부서명, 성명을 이렇게 여기다가 부서명, 성명을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라는 글자는 이 중간에 이렇게 입력을 한 게 아니라, 자, 이 부분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다가 상반기라고 입력을 하고, 나머지 아래쪽에 이제 목표, 실적, 달성률, 그리고 순위라고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이 병합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상반기라는 글자를 이 칸 안에 병합해서 가운데 넣으면 된다는 거, 이거를 이제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글자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부서명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성명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이제 상반기를 이 왼쪽에 붙여서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목표, 그 다음에 실적, 달성률, 그 다음에 순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반기를 입력을 하시고요. 하반기를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목표라고 입력을 하면 기본 틀은 이제 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정리가 되십니까? 자, 병합하는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서식 과정에서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데이터 입력을 하러 위쪽을 보면 되겠죠? 자, 영업 1부부터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 1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채우기 핸들 단수 까만색 십자가에서 아래쪽으로 쭉 끌면 이렇게 어때요? 영업 1부, 2부, 3부가 자동으로 형성이 되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엑셀의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영업 1, 2, 3부는 그대로 내려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1부, 3부, 2부 순서가 랜덤입니다.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그냥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영업 1까지만 치면 1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 3 치면 3부가 나오겠죠. 자, 이런 입력조차도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부터 복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얘를 선택해서 컨트롤 C를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 또 컨트롤 V.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영업 3부가 와야 되니까 영업 3부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 그 다음에 영업 2부를 다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그 다음에 영업 1부를 아무거나 선택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자, 이렇게 입력하셔도 이게 더 빠르다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성명 입력해 보도록 하죠. 성명은 뭐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하나 둘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강민복, 김두수, 자, 김석수, 모란아, 박설매, 오유미, 강철호, 이은영, 이하나,
임선향.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을 입력하러 가보니까 자, 데이터표 틀에 작업표에 여기에 이제 상품명이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럴 경우에 이 상품명은 어떻게 됩니까? 계산에서 사용되는 어떤 데이터일 가망성이 있으니까 이 상품명은 인쇄와 관련 없는 이쪽에다가 따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감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상품명이라는 제목만 일단 입력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여기다가 데이터를 따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표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 목표라는 부분은 당연히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목표와 그리고 실적이라는 부분을 여기에 목표와 실적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하이펀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하이펀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위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대로 입력하라는 얘기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계산에 의해서 계산의 결과를 만들어라. 자, 이런 뜻이라는 거 이제 3회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목표 입력하겠습니다. 4500인데요. 4500 입력하고요. 천 단위 콤마는 나중에 따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00, 그 다음에 7600, 7100, 7300, 6400, 5900, 5800, 9800, 8200. 자, 이렇게 자, 정확하게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실적도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5480, 4960, 6940, 7340. 자, 제가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훈련을 여러분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실제 시험장에서도 오타 없이 정확하게 숫자를 입력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9950, 9370 이렇게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따라서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데이터 입력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선 빠진 거 없는지 한 번 더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작업표 형식대로 그대로 다 만들었죠? 자, 아래쪽에 이제 전체 합계 평균이라는 글자 들어가야 되니까 자, 아래쪽에 여기다가 전체, 그 다음에 합계, 그 다음에 평균, 자,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나머지 이 부분은 4번, 5번 자리에 계산의 결과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계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계산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렇게 넘어가면서 중간에 이거 제목 서식, 글꼴 서체 뭐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는 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계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서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항상 다항에 있는 이 계산 결과를 먼저 하는 버릇을 꼭 들여놓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럼 달성률이 1번이니까 달성률은 뭐 함수 쓰라는 말 없고요. 그냥 당월 실적 나누기 당월 목표로 되어 있으니까 자, 엑셀에서 계산식의 앞에 이꼴 적어 주시고 당월 실적을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누기니까 슬래시 하시고 그 다음에 당월 실적 당월 목표죠. 당월 목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실적 나누기 목표니까 당연히 소수가 나오겠죠. 자,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밑으로 드래그해서 나머지도 계산의 결과를 다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우선 이 소수를 그대로 둘 것이냐, 소수가 나오면 이것을 퍼센트로 바꿀 것이냐는 이 아래쪽에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기타 항에서. 그래서 그 설명이 나오면 그때 보도록 하고, 자, 지금은 그냥 당월 실적 나누기 당월 목표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미리 힌트를 이렇게 주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달성률하고 괄호에서 퍼센트가 적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퍼센트로 바꿔주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만약에 퍼센트로 바꾸란 말이 따로 없더라도 이 문제 자체에서 달성률 괄호 퍼센트라고 되어 있으면 이 소수 부분을 퍼센트로 바꿔주란 의미니까 자, 퍼센트 단추가 여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전체 다 블럭 지정한 다음에 퍼센트 단추만 살짝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퍼센트가 붙으니까 우리가 뭐 굳이 퍼센트 계산하기 위해서 복잡한 수식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엑셀의 가장 큰 특징, 장점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순위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순위 구하는 함수가 뭐죠? 자, 랭크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랭크 rank. 자, 랭크라는 함수를 또 처음 보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자, fx를 이용해서 랭크 함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죠. 자, 함수 마법사 fx 단추를 이렇게 누르면 랭크 함수를 쓰는 방법에 이제 세 줄을 입력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넘버가 되는데 이 넘버는 순위를 구할 항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문제 속에서 순위를 구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할 거냐? 달성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그죠? 이 자리에 순위가 이 달성률이 122%라는 이 값은 전체 순위가 얼마가 되느냐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입력돼야 될 것은 이 6번 셀, 그죠? 자, 이 6번 셀의 순위를 구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6번 셀의 순위는 나머지 데이터와 비교가 돼야 되죠. 자, 화면을 약간 오른쪽으로 옮겨서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순위를 자, 구할 거니까 자, 이 첫 번째 넘버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 자, 첫 번째 이 달성률에 이 사람의 순위를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일부에 강민복이 달성률을 122%를 만들었으니까 이 주소가 이 6번 셀이 되는 거니까 이 6번 셀의 순위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 순위는 나머지 사람들과 비교가 돼야 되죠. 자기 자신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포함을 해서 나머지 사람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순위를 구할 범위는 비교 대상의 범위는 이 6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15까지. 자, 이 15까지의 순위를 구할 겁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순위를 구할 때 현재 가만히 보시면 얘가 122%고요. 여기가 155%죠. 제일 큰 게 바로 155%의 오유미가 제일 커요. 그럼 오유미가 1등이 나와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2%에 해당되는 얘가 2등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이렇게 나오게 하려 그러면 달성률의 값 자체가 큰 값이 1등이고 작은 값이 그죠? 그 다음 등수다.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내림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림차순. 그럼 선생님, 순위를 구할 때 오름차순으로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순위를 구할 때 오름차순은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그쵸?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그죠? 100m 달리기 순위를 구한다고 쳐봐요.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10초 만에 들어왔고요. 이 친구는 20초 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순위가 숫자가 높은 사람이 1등입니까? 아니죠. 숫자가 낮은 사람이 1등이죠. 이럴 경우에는 낮은 값을 1등으로 하고 높은 값을 그 다음 등수로 할 때 이럴 때는 순위를 오름차순으로 구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적이나 뭐 달성률이 높은 사람을 1등으로 하라는 것은 전부 다 내림차순이 되겠죠. 그러니까 엑셀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할 거냐 아니면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할 거냐라고 명령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오더라는 부분이죠. 오더가 정렬 부분인데 자, 이 세 번째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내림차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림차순 할 때는 여기에다가 생략을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쓰셔도 돼요. 됩니까? 근데 만약에 오름차순을 할 경우에는 이 자리에다가 0이 아닌 수를 아무거나 입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생략을 하거나 0을 입력하게 되면 이게 뭐다?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는 거고 0이나 생략이 아닌 0이 아닌 수 그러니까 1이나 2나 3이나 아무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이게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랭크 함수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다가 우리가 해볼게요. 자, 얘의 순위를 구할 겁니다. 그리고 이 범위는 얘를 포함해서 전체의 범위와 비교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할 거니까 자, 이게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생략하면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고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할 거니까 0을 써도 되고 저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확인을 누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달성률 122%가 순위가 2위로 자동 계산되고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밑으로 드래그하면 나머지 순위가 정상적으로 계산돼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자, 뭐가 이상합니까? 보니까 155%라는 얘가 1등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122%가 얘가 2등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114%가 왜 1등이 나오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순위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제가 특강에서도 우리가 엑셀에서는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상대 참조의 의미에 달러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이 첫 번째 수식을 제가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면 자, 파란색이라는 이 부분이 자, 얘의 순위를 구할 거고 녹색 범위가 전체의 범위가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채우기 핸들로 까만색 십자가에서 밑으로 내렸을 때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친구를 보니까 더블 클릭하니까 이 녹색 범위가 한 칸씩 밀려나 버렸죠. 그러니까 엑셀의 특징은 뭡니까? 어떤 셀 주소가 있으면 까만색 십자가에서 채우기 핸들에서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그 범위가 한 개씩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거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세 번째 거 더블 클릭해 보니까 이 28부터 27의 녹색 범위가 또 한 번 밀려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순위를 구할 때 범위, 이 녹색이라는 이 범위는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하더라도 그 범위는 절대 변하면 안 된다는 의미죠. 자, 변하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달러를 붙여야 되죠. 자, 달러의 의미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특강에 왜 엑셀에서는 달러가 필요한가라는 자, 특강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달러 특강을 한번 듣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 그죠? 그냥 수정하셔도 상관없는데, 자, 우선 이 범위라는 이 함수 마법사를 이렇게 블럭 지정한 상태에서 자, 달러 붙이는 방법은 그쵸, 키보드의 F4번 키, F4번 키를 한번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달러 6 콜론 달러 15가 E6 콜론 E15가 달러 2 달러 6 콜론 달러 2 달러 15로 달러가 다 붙는 절대 참조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됐죠. 이 범위는 채우기 핸들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달러를 붙인다는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니까 다시 한번 순위가 나왔고요. 자, 이번에 까만색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하니까 자, 어떻습니까? 자, 이번에는 정확하게 순위가 다 계산이 됐어요. 자, 155%가 1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2%가 2등이 되겠고, 제일 작은, 그죠? 73%가 마지막 10등이 되는 이런 형태로 순위가 완벽하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순위 구하는 랭크 함수 사용하는 방법 정확하게 숙지해 두시도록 해주세요. 순위 구하는 함수는 시험에 충분히 나올 가망성이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목표 계산해보죠. 자, 목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목표하기 전에 여기에 이런 말들은 보세요. 자, 달성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하여 순위를 구하도록 한다라는 말까지 해서 우리가 순위를 구했어요. 뭐로? 랭크라는 함수로. 자, 랭크라는 함수로 순위를 구했는데, 단 동일값 발생 시 동순위를 부여하며 다른 순위는 동순위만큼 건너뛰도록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순위를 보니까 얘가 1등이고, 그죠? 얘가 2등이고, 공동순위가 있습니까? 얘가 3등이고, 4등, 그 다음에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아, 이 문제는 공동순위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자,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자,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점수가 100점이고 얘가 90점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얘도 90점이고 얘가 80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1등이죠. 그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2등이고 얘도 2등이 되고 얘는 몇 등입니까? 얘가 3등이 아니라 얘는 4등이 되는 거예요. 공동 2등이 2명 나왔기 때문에 3등은 사라지고 얘가 4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위를 만들어란 얘기예요. 혹시나 데이터 자체가 같은 값이 있을 경우에 공동순위를 만들어주고 공동순위 다음에는 그 순위를 건너뛰어서 순위를 만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데 이 고민은 여러분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엑셀에서 랭크 함수 자체가 그 기능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방금 배웠던 대로 랭크 함수의 그 기능대로만 함수를 써주게 되면 이 과정을 랭크 함수 자체가 그대로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 보도록 하죠. 자, 목표는 달성률이 80% 이상이면 상반기 실적의 18%를 가산한다. 자, 이거 자, 가산한다는 말의 의미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거 별표 하나 해두도록 할게요. 자, 우선 수식을 제가 어떻게 만들 건지 자, if 함수를 써야 되니까 자, if 함수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if 만약에 자, 뭐가 달성률이 80% 이상이면 자, 달성률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크거나 같다 얼마 80%니까 여기다가 80%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80%를 소수로 고치면 0.8이니까 0.8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앞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XS에서는 자, XS에서는 퍼센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XS에서는 퍼센트가 나오면 소수로 고쳐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거와 이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우리도 엑셀에서도 퍼센트를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소수를 고쳐서 하는 것도 한번 연습을 통해서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6이 80% 이상이면 컴마 찍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상반기 실적의 18%를 가산하라. 자, 상반기 실적의 18%로 가산한다는 얘기는 상반기 실적이 얘니까 그쵸? 얘 곱하기
18%는 소수라면 0.18이 되겠죠. 이렇게 한다. 자,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자, 이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나와야 되는 정답이요.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정답이 달성률이 얼마? 80% 이상이니까 얘는 80% 이상이 되겠죠. 얘는 80% 이상이 되는데 이 80% 이상이 되면 상반기 실적이 5480이니까 이 5480에 몇 퍼센트? 그죠? 18%를 가산하라는 얘기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18%인 0.18을 곱해주게 되면 그죠? 이 금액의 18%가 되는 거니까 이 금액보다 작은 다시 말해서 거의 한 18%니까 20%라고 하면 거의 천 얼마 얼마가 나오겠죠. 그죠? 정확하게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천 얼마 얼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값이 여기에 답이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금액에다가 18%에 해당되는 이 금액을 가산하라는 얘기죠.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 나와야 되는 값은 5480이라는 금액에다가 플러스 18%에 해당되는 천 얼마 얼마를 더한 값이 여기에 와야 돼요. 그래서 이 가산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는 가산이라는 의미가 나왔을 경우에 계산할 때는 원래 금액에다가 원금이라고 할게요. 자, 원래 금액에다가 플러스 원래 금액을다가 얼마? 0.18% 곱한 금액을 더해주는 값.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온다? 천 얼마 얼마가 나오죠. 그리고 원래 금액이 얼마? 5480이니까 5480이라는 금액을 더한 6000 얼마 얼마가 우리가 원하는 답으로 나와야 된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할 때 정확하게 여기서 어떻게 한다? 한 번 더 D6을 더해주면 되죠. 앞쪽에다가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요. 자, 이 부분을 D6 앞쪽을 클릭해서 여기서 D6에 해당되는 실적 얘를 한 번 더 플러스 시키는 거죠. 자, 정리가 됩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냐면 5480에 해당되는 요거 5480에 해당되는 요거와 플러스 5480의 18%인 천 얼마 얼마라는 것을 그죠? 5480이라는 금액과 더한 값 이게 뭐예요? 이게 상반기 실적의 18%를 가산한 6천 얼마 얼마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죠? 80%가 넘지 않을 경우에는 상반기 실적의 15%를 가산한다고 했으니까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상반기 실적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한 번 더 상반기 실적을 클릭한 다음에 곱하기 15%니까 0.15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더 이상 조건은 없으니까 또 if를 한 번 썼으니까 갈로 한 번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우리가 원하는 6천 얼마 얼마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역시 까만색 십자가에서 채우기 핸들로 아래쪽으로 쭉 끌어주시면 전체 나머지 금액까지 다 계산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의 이제 그래프에 관련된 이제 계산이 다 끝났어요. 이제 아래쪽에 4번, 5번에 해당되는 합계와 평균을 계산할 건데 자, 합계 계산하는 함수 sum이라는 함수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고요. 평균 계산하는 함수 average라는 함수 이용하면 되겠죠. 자, 계산 부분은 이 부분에서 자, sum이라고 하겠습니다. sum. 자동 합계 기능도 있지만 우리는 연습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갈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까만색 십자가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자, 그 다음에 평균 계산합니다. 평균은 average 자, 한 다음에 자, 전체 평균이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합계 포함하면 안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임선양까지 범위를 잡고 갈로 닫고 엔터를 치면 자, 평균이 계산되고요. 자, 역시나 까만색 십자가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 전체 평균까지 계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정렬이 다 끝났어. 아니, 그 계산이 다 끝났어요. 그죠? 계산이 다 끝났는데 자, 이 판매 실적 분석표라는 이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계산 과정을 우리가 모두 완료를 했는데요. 결국 상품명이라는 이 데이터를 한 번도 이쪽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죠? 사용되지 않으면서 이 결과가 다 계산이 됐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자, 어떤 경우에는 이 오른쪽의 데이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이 상품명을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됩니까? 자, 그러면 다시 위에 작업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표를 보니까 그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판매 실적 분석표 작성일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나니까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대한 값을 여기 달성률, 그죠? 그 다음에 순위, 목표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과 5번, 동그라미 4번과 5번을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된 건데 가만히 보니까 4번과 5번이 이쪽에 있고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얘는 필요가 없어요. 얘만 나와주면 되죠. 이럴 경우 우리가 여기서 까만 십자가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을 그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돼요. 그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블록 지정하셔서 딜리트 해서 지워주시면 된다는 거. 그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계산 과정까지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한다? 그죠? 꾸미기 전에 항상 빼먹으면 안 되는 거 뭐 한다? 그죠? 정렬해야 됩니다. 정렬. 자, 문제의 정렬 조건 한번 볼게요. 자, 작업표의 정렬 순서는 소트는 달성률의 내림차순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두 번째는 같을 경우에 성명의 오름차순 얘가 두 번째 조건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정렬하기 위해서 자, 전체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은 오른쪽에 데이터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사실 이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지웠습니다. 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렬할 때도 이렇게 정렬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버릇을 들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 1회, 2회에서 느껴보셨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값을 만들었다면 정렬할 때도 반드시 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포함해서 정렬을 해주셔야 이 값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행번호에서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합니다. 자, 정렬할 때는 아래쪽에 있는 이거 그죠? 이거 합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합계는 아래쪽에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자, 데이터 메뉴를 클릭해서 자, 정렬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정렬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자, 첫 번째 기준 하기 전에 내 데이터 머리글 표시에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을 첫 번째 기준이 뭐였다? 그쵸? 달성률이었죠. 그래서 달성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다고 되어 있죠. 오른쪽을 내림차순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자, 두 번째는 같을 경우는 성명이 오름차순이니까 다음 기준을 성명 그리고 오름차순 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면 자동으로 정렬이 완료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정렬이 끝났으니까 이제 꾸며주시면 되겠죠? 자, 꾸미는 것은 위쪽에 여기에 제목 서식부터 꾸며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자, 제목 크기는 18포인트로 가운데 표시합니다. 얘를 클릭한 다음에 홈 메뉴에서 글자 크기 얼마? 18포인트. 자, 밑줄 있습니까? 저기 그림에 보니까 여기 밑줄이 있죠. 자, 밑줄 단추 한번 꺼주시고요. 그죠? 자, 이 제목이 조금 진하게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진하게 하겠다는 거 요거 첫 번째 굵게 요거 한번 눌러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글자체가요. 여기는 판매 실적 분석표가 좀 명조체 형태로 보이고 우리가 만든 것은 고딕체 형태로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글꼴 서체는 이미 선정을 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글꼴은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전체를 가운데 맞춰야 되니까 자, 이렇게 G열까지 블럭 지정을 한 다음에 요거 셀 병합 후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제 뭐 합니까? 요 테두리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테두리를 만들겠습니다. 전체 범위를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자, 테두리 단추 눌러서 우선 모든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안쪽은 테두리가 없는 게 맞으니까 여기 안쪽 가로선이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테두리 단추 눌러서 다른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테두리 정리 대화 상자가 뜨게 되면 가운데 가로선을 이렇게 클릭하셔서 사라진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가운데 테두리는 싹 다 사라지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데이터는 어떻게 해요? 그죠? 가운데 정렬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운데 정렬.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원칙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숫자 같은 경우에 특히 돈 같은 경우에는 원화 표시를 하라는 말이 아래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보니까 자, 이 아래쪽에 금액에 대한 수치는 원화 또는 달러를 표시하는데 자,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합니다. 단 금액 이외의 수치는 콤마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반기 목표와 실적, 하반기 목표는 금액이 아니다라는 말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금액, 이 숫자는 금액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쵸? 금액이 아닐 경우는 뭐예요? 여기에 금액 이외의 수치는 천 단위 콤마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모든 수치는 그죠? 모든 수치는 숫자 셀은 우측으로 수직 맞추고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그죠? 자, 이렇게 제가 컨트롤 키 누르고 따로 범위 지정한 겁니다. 얘를 어떻게 한다? 우측으로 맞추라.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천 단위 콤마를 찍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이 콤마 단수 누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소수점 자릿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소수 자릿수 나와 있는 것은 소수 자릿수를 없애서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하여 정수를 표시하라 그랬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 단추에 보시면 얘가 자릿수 느림이고요. 얘가 자릿수 줄임이에요. 그러니까 자릿수 느림을 누르면 소수 이하 자릿수가 이렇게 늘어나요. 그쵸? 자릿수 줄임을 누르면 소수 이하 자릿수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어서 자동으로 줄어서 모든 숫자가 정수로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선생님, 이 순이라는 것도 사실 숫자가 아닙니까? 자, 달성률이라는 것도 숫자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성률 숫자니까 달성률을 선택해서 얘도 오른쪽 정렬. 그죠? 자, 얘는 자릿수 느림 줄임 하실 필요가 없죠. 그죠?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 순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순위는 숫자이긴 하지만 계산에 사용되는 숫자가 아니라 그냥 단지 등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를 오른쪽 정렬해 두는 것보다 이 순위는 가운데 정렬하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순위 같은 숫자들은 문자처럼 가운데 정렬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기타 항목에서 지시하는 모든 사항은 다 완료가 된 거고요. 자, 이제 병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합이라는 것은 자, 이 부분을 보고 구분이라는 것은 두 칸에 걸쳐서 병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구분 선택해서 이렇게 병합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반기 4칸 선택해서 병합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 2칸 선택해서 병합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2칸 선택해서 병합하시고요. 또 요거 2칸 선택해서 병합을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거 2칸은 대각선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대각선은 괴선 단추 삼각형 누르셔서 다른 테두리 선으로 갑니다. 가셔서 대화 상자가 나오면 여기서 자, 대각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각선 꺼야 되니까 얘를 눌러도 되지만 자, 이 부분을 비스듬하게 한번 클릭해 보세요. 대각선 생기죠? 또 이렇게 대각선을 끌 거니까 자, 이 부분 비슷한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대각선이 생깁니다. 그쵸? 자, 이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대각선이 생기겠죠? 자,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이제 표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시하는 모든 사항대로 우리가 문제를 다 푸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 혹시 빼먹은 거 있습니까?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내가 혹시 빼먹은 거 있나 없나? 자, 달성률 했구나. 순위, 목표, 합계, 평균 계산했고, 자, 작성일 오늘 날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소트 정렬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원화 표시는 지금 현재 금액이 없으니까 원화 표시는 굳이 안 했지만 상관이 없고요. 금액의 이외의 수치는 콤마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콤마 표시 전부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수치는 셀서식의 속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소수 자릿수 0으로 지정하라 했으니까 소수 자릿수 나와 있는 부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셀은 우측 수직으로 맞추고 자, 우측에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맞췄어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문자 셀은 수평 중앙으로 문자 셀은 가운데 맞춤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나머지 뭐 전부 다 그죠? 적당히 조정한다는 의미니까 우리가 빼먹은 거 없다는 거 이렇게 빨간 펜으로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지에다가 이렇게 체크하면서 내가 빼먹은 거 있나 없나를 잘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래프 작성만 남았죠. 자, 그래프 작성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프 작성은 위에 판매 실적 분석표에서 달성률이 100% 이상인 자료를 대상으로 상반기 목표와 하반기 실적을 나타낸다. 자, 그리고 그래프의 제목 나와 있고 그래프의 X축 제목이 성명이고 Y축 제목이 수량이니까 성명도 나와줘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범위는 상반기 목표와 상반기 실적을 나타냅니다. 뭐를? 조건은 달성률이 100% 이상인 거. 자, 정렬을 했기 때문에 얘네가 달성률이 100% 이상이죠. 얘네는 전부 다 100% 미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되겠죠.
상반기의 목표와 실적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범내에 이 목표와 실적이라는 글자가 자동으로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범위를 지정할 때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뭐예요? 자, X축의 제목이 성명이잖아요. 그러면 성명도 같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성명도 같이 나와요. 물론 내가 범위를 지정할 때 데이터만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그래프를 만들더라도 나중에 이 제목 줄인 이 범내에 해당되는 목표와 실적 나오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명도 다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제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주 친절하게 얘네들이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감을 했고 감지를 했어요. 그러면 범위를 잡을 때 이렇게 잡아주시면 훨씬 더 그래프 만들 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삽입 메뉴에 자, 그래프를 만들 건데, 자, 문제에서는 그래프 형태가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래요. 자, 막대 그래프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꺾은 선형을 바로 선택해서 요게 이제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그죠? 얘를 바로 선택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로 나오겠죠. 그죠? 자, 이 그래프를 일단 크기를 이 그래프의 전체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둘게요. 자, 이렇게. 자, 표의 크기에 딱 맞춰서 그죠? 전체 2분의 1이니까 자, 이렇게 맞춰놓고 이제 그래프를 보시고 지난 1회 2회 모의고사에서는 이 목표와 실적을 우리가 범례를 따로 입력을 했지만 우리가 범위를 목표와 실적이라는 제목줄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고 들어오니까 어때요? 한 번에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표시기는 꺾은 선형이고 단 데이터 레이블에 값을 표시하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럼 데이터 레이블에 값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레이아웃 메뉴로 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그쵸 값을 표시할 겁니다. 어디에 표시할 거냐면 뭐 가운데 표시해도 되고 그죠 뭐 아래쪽에 표시해도 되고 위쪽에 표시되는데 우리가 위쪽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위쪽 클릭 어때요? 자, 위쪽을 클릭하니까 데이터 레이블 값이 위쪽에다가 아주 예쁘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겹치는 부분 있죠. 이 겹치는 부분은 따로 클릭해서 살짝 이렇게 옮겨 주시면 돼요. 숫자가 큰 값이 위에 가고 작은 값이 아래쪽에 오는 거니까 큰 값을 위쪽에 보내주고 그죠? 자, 작은 값을 이렇게 아래쪽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빨간색이 이제 큰 값이고 파란색이 작은 값이니까 자, 얘도 겹치는 부분은 인쇄하면 겹치게 나오니까 살짝 치워 보세요. 그쵸? 이 값을 우리가 작은 값이니까 이 값을 자, 오른쪽에 이렇게 두고 자, 위치는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두 개의 숫자가 겹쳐지지 않게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쵸? 자, 이 정도 그래프가 겹치는 이런 부분은 감점이 없으니까 그치? 굳이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제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제목은 여기 레이아웃 메뉴에 차트 제목을 선택해서 차트 위라고 선택하시고 자, 차트 제목에다가 자, 판매 실적 현황 그죠? 판매 실적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확대 출력에 밑줄 그어져 있으니까 여기 홈 메뉴에서 밑줄 단추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확대는 지금 현재 확대가 되어 있으니까 그죠? 굳이 더 이상 확대 안 하셔도 상관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레이아웃 메뉴로 가서 이번에는 축 제목, X축의 제목이 성명이네요. 그죠? 자, 축 제목에 X축이 가로니까 자, 축 아래 제목에다가 뭘 입력한다? 성명을 입력하면 되겠어요. 성명.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축 제목에 이번에는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선택해서 자, 얘는 뭐가 된다? 그렇죠. 수량이 되겠다. 수량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성명과 수량까지 우리가 완료를 했고요. 자, X축의 눈금 단위는 해당 문자열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유미, 강민복 이거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자, Y축의 눈금 단위가 최대값이 2000이죠. 눈금 단위가 2000이고 최소가 0이고 최대값이 12000이에요. 보니까 그대로 돼 있네요. 그죠? 12,000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이 0이고 눈금 단위가 2,000 단위로 커지고 있죠. 그대로 돼 있으면 굳이 안 건드려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례는 상반기 목표와 상반기 실적이 돼 있죠. 근데 범례가 그냥 목표와 실적으로만 돼 있잖아. 이거는 범례 값을 글자를 수정해 줄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방법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얘는 어디로 갑니까? 그쵸? 디자인 메뉴로 가서 데이터 선택으로 갑니다. 범례 글자 수정할 때는 데이터 선택으로 가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목표라는 글자 대신에 뭘 써야 된다? 상반기 목표라고 해야 되겠죠. 편집 단추 누르셔서 자, 얘를 뭘 한다? 상반기 목표라고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상반기 목표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적을 클릭하셔서 편집 단추 누르셔서 얘를 뭘로 한다? 상반기 실적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상반기 실적으로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범례 글자 수정할 때는 뭘로 한다? 그죠? 범례 글자 수정할 때는 디자인 메뉴에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수정을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범례가 수정했고요. 출력물 크기 A4 용지 2분의 1장 범위 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2분의 1이 표가 2분의 1이 나오고 차트가 그래프가 2분의 1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차트의 크기를 이 표의 크기랑 똑같이 맞추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기타 작성 조건에 없는 형식이나 모양은 기본 설정 값에 따르며 그래프의 너비는 작업표의 너비에 맞추는 거니까 역시 우리가 정확하게 맞추는 과정까지 끝났어요. 자, 이제 이 그래프를 들고 내립니다. 내려서 그죠? 위에 이거 한 줄 정도 띄워주게끔 그죠? 위에 있는 표와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한 줄 정도 띄워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보기가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처음에 한번 저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저도 잊어버리고 맨 마지막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작업할 때마다 항상 저장은 맨 첫 번째 한번 해주고 중간중간에 저장 단추를 한 번씩 눌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디에 저장할까요? 자, 시험장에서는 감독위원이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 자, 우리는 실전 모의고사라는 폴더를 만들어 두었죠. 자, 실전 모의고사 폴더 안에서 엑셀 3회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3회 그리고 저장 단추 눌러서 자, 저장이 완료가 됐어요. 자, 저장 항상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모든 게 완료됐으니까 이제 인쇄 설정 상태 만들어 놓고 종료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전체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자, 오피스 단추 누르셔서 인쇄로 가셔서 인쇄 단추를 바로 클릭을 합니다. 그쵸? 빠른 인쇄는 절대 누르면 안 돼요. 빠른 인쇄 눌러버리면 바로 인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인쇄 단추만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인쇄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블럭 지정한 부분만 인쇄할 거니까 반드시 선택 영역을 클릭한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봐주세요. 자, 미리 보기로 들어온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 상태에서 자동 맞춤 해주시고요. 여백 탭에서 위쪽 여백을 얼마? 6cm로 하시고 가로 세로 둘 다 체크. 자, 이거는 숙달되게끔 해주시면 돼요. 늘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아주 예쁘게 자, 여백 단추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위쪽 여백 6cm 그리고 표와 그래프가 아주 예쁘게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확대해서 자, 확대 단추 눌러서 글자가 혹시 겹치거나 잘린 부분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래쪽 그래프도 글자가 겹치거나 잘린 부분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완벽하게 엑셀 작업이 끝난 상태가 되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저장 단추 클릭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엑셀 문제 역시나 3회 모의고사를 통해서 부서별 판매 실적 대비표라는 표를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았었죠. 이 상품명이라는 필드는 계산에서 굳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력조차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 자, 계산식에서는 순위 계산할 때 달러를 어떻게 잘 붙여주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실적 계산할 때 그쵸 가산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렇죠? 가산한다는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파악하는 그런 형태가 이번 시간의 핵심 키워드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유형별 모의고사 3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게 된 지식,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 사실은 반드시 여러분 노트에다가 또 책에다가 메모해 주시길 바라고요. 반복해서 나오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반복해서 나오는 과정은 1회, 2회 모의고사 3회까지 진행하면서 항상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둘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 실전 3회 모의고사에서 랭크 함수와 여러가지 설명이 곁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40분이 약간 넘어가고 있는데 거의 40분 만에 완성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회 한 회의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줄어들 거라는 거 확실히 알고 계시도록 하시고요. 항상 자신감을 가지시고 몇 개의 모의고사만 풀고 시험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전체 모의고사를 저와 같이 풀어보고 시험 치러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다른 강의에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